뉴스타파가 오늘 제대로 된 특집 특종 보도를 연달아 준비하는데 처음 공개될 자료가 나와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건진법사 관련은 뭐 네. JTBC나 여러 언론에서 지금 뭐 하고 한국일보까지 가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검찰이 처음에는 올해 1월 건진법사를 재판에 넘길 때는 2018년에 지방선거에 그렇죠. 인사청탁한 혐의만 네.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수사 기록이 일부 유출이 됐고 기자들 손에 저희가 보니까 2018년 것만 왜 했지? 문재인 정권 때인데 2022년 지방선거에도 개입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많아요. 근데 기록에 윤한홍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 통화 60회 이상 60차례 이상 한 게 나오는데도 그런 것들을 수사 보고서를 반드시 만들어지거든요. 통신 영장을 받으면 몇 번 통화하고 언제 통화하고 기지국 위치까지 다 하는데 국내임 관련 수사 보고서는 이번 수사 기록에서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 건진법사 초기에 건들 때는 2018년 가지고 건드렸고, 그렇죠. 근데 실제 그 알맹이는 윤석열 당선된 이후에도 건진법사가 영향을 줬느냐 이거 아니에요. 2018년이든 22년이든 거기는 대구 지역, TK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일들인데 2022년 거는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했던 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오세훈 때 제가 네. 이거 오세훈 사건만 계속 굴러가네. 이거 오세훈은 이제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못 나오게 됐는데 네. 그 검찰이 다른 수사는 안 하는데 건진 수사는 계속 돌려요. 네. 이것도 보면 저는 그래서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뉴스. 건진이 힘을 가진 것은 결국 건진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그렇죠. 커넥션 때문인데, 그리고 건진이 타겟이 아니라 최종 타겟은 결국 부부, 그중에서 특히 김건희 씨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명태균이 세냐 건진이 세냐 궁금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이 더 셉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와 직통, 직접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이 남아있고. 건진은 지금 저 장모,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통화한 정도만 나왔지.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와 직접 SNS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사청탁의 루트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도 처음에는 직접 하지 않다가 다른 루트를 파다가 정 안 되니까 권성동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거든요. 청탁 문자를. 저는 근데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국면에서 캠프에서 걸려가지고 크게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전문 부인하고. 그래서 명태균처럼 들킨 적이 없는 당시엔 사람은 덜 조심했는데 이 양반은 조심해서 이런 기록들이 안 남아있지 않을까? 건진이 네. 그때 당시 2022년 1월달에 세계일보 보도로 건진이 이렇게 윤석열의 어깨를 툭툭 치는. 그렇죠. 야, 그러면 그거 대단하네. 어떻게 그 후보의 어깨를 치냐. 예. 뭐 이래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무당이네, 뭐 주술사네, 뭐 했잖아요. 예. 네트워크 본부란 걸 해체했어요. 어. 이분이 네트워크 본부 상임고문인데 네. 밖으로 나갔잖아요. 예. 계속 활동했습니다. 계속 계속 활동했고 저희가 보도한 것 중에 양재동 팀이란 게 있었어요. 예. 불법 선거사무소 두 곳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신사동 가로수길의 화랑 건물에 윤석열이 불법 선거사무소 있었고 양재동 팀에 대한 존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선 선거팀에 대한 것도 건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 수사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쭉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건진과 윤석열 부부가 직접 소통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윤핵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통일교 나왔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통일교는 지금 어제 JTBC 나온 보도로는 그 건진법사가 윤석열과 연결해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종교 단체가 끼면 선거에 그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고 뭐 신천지 얘기도 계속 있었듯이 당선 축하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선이 된 뒤에. 지금 건진법사가 JTBC 보도로는 수억 대 수령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소개한 사람이 수억 받았으면 그렇지. 당사자는 얼마 받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 당선 축하금은 노태우 때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부활됐을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진법사의 기도비 중에 저희가 이제 곧 보도를 할 건데 특활비 저거 있잖아요. 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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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간단한 돈이 아니잖아요. 관봉을 관봉은 이게 청와대가 예전 청와대가 쓰던 건데. 근데 이 돈이 간단한 돈이 아니다. 김건희가 나라 돈으로 줬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네. 김건희가 관봉을 직접 건드려서 일반인 무속을 이유로 일반인한테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활동비 또 전문 기자들이 저희 있기 때문에 전방위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17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국힘의 최종 사인 결정이 오늘 나오는데 대선 경선의 하이라이트인 토론회부터 전략 부재를 드러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처음부터 후보들 간의 찬탄, 반탄 논쟁을 지향하고 중도층과 청년 세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능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탄핵 논쟁이 당과 보수 진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가장 불꽃이 튀어야 할 주도권 토론을 축소하고 후보들을 앉은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조기 대선 국면을 초래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실종됐습니다. 보수의 가치나 미래 구상도 제시하지 못했고 오로지 반 이재명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의 극우 세력의 선동에 발목 잡힐 위기에 놓인 것은 자업자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탄핵 전국 내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을 적극 옹호했고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의원들은 정광훈 극우 집회에 참석해 그의 존재감을 키워줬다가 이제 되치기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내란 옹호당이라는 오명을 싣겠다는 확실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은 포기한 채 대선 후에 당권 경쟁에 더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수권 정당은 고사하고 보수 괴멸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나설 대표 주자를 뽑는 경선이지만 여전히 반탄 수렁에만 헤매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선 국민의힘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짐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검찰개혁까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로막는 것은 분단 기득권 세력, 법조 기득권 카르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만행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내란이었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 뒤에 있는 국힘이란 정치 세력에 대해 내란을 동조했어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개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을 이유로 검찰의 칼자루를 계속 쥐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두려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의지가 높은 의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절대 친정을 배신하지 못할 겁니다.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는 내란을 끝내는 것인데 검찰 개혁이 바로 내란 종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